안녕하세요. 조가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펜션 임대 운영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오토캠핑과 차박이 젊은이들 사이에 대단히 유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펜션 사업은 하향세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나온 펜션들이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은 거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펜션마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펜션을 임대로 지금 내놓는 펜션들이 많습니다. 장사를 잘 되는 펜션들은 절대로 임대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본인들이 돈 벌지 뭐하러 임대를 내놓겠습니까? 근데 요새 내놓는 이 펜션들을 보면은 대부분 올드하거나 요즘 트렌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펜션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태가 좋은 펜션들이 혹여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임대료 들어가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후회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라고 하는 펜션 임대 사업자들마저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적자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높은 임대료에 힘겨워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펜션을 임대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도심의 불경기로 인해서 외부 탈출과 자본금을 좀 적게 들면서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저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펜션업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고달픈 하루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초보일수록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 펜션 업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 힘들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 그런대로 그래도 견딜만은 하지만 매달 마이너스를 먹으면서 견디려면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평상시에 멋있고 장사 잘 되는 이 펜션을 보고 선택했다가는 피 같은 돈 잃고 몸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해집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민박법 개정법에 의하면 임차로 민박업을 하시려면 해당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이어야만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민박업을 갖다가 약 2년 정도를 운영 경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변칙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법은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금이 많이 걸린 펜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펜션 임대는 보증금에다가 임대료를 연세로 해가지고 선입금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임대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많이 하고 월세를 좀 낮추려고들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나중에 나올 때 보증금 뺏어 나오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인수인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펜션 영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다른 펜션에 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펜션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전하셔야만이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식이 오래되고 리모델링이 안 된 펜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임대로 들어가가지고 내 돈 써가면서 시설 보수하고 설치했을 때 나중에 나올 때 그 원금 절대로 회수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부가 운영할 때 객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정한 객실 수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욕심껏 하기 위해서 15개 이상을 한다라고 하시면 두 부부가 절대로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럼 사람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마이너스를 도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만은 그래도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6번째, 전기시설, 난방, 수영장 등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펜션은 거의 모든 것들이 전기로 해결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난방은 뭐로 하는지, 수영장은 지하수로 하는지 아니면 상수도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펜션 운영비는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임대료만 생각했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이 운영비가 임대료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펜션을 얻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정답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펜션을 아주 저렴하게, 아주 싸게 얻어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설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우리 펜션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즉, 높은 수익률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펜션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